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제가 유아교육과정 공부 강의를 진행하면서 선생님들께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마스크를 좀 쓰고 수업을 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뭐 자꾸 이렇게 이상한 목소리 내는 것보다 마스크 쓰는 게 선생님들 강의 들으시는데 훨씬 더 좋지 않나 싶어요. 자,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공부를 차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공부량을 증폭시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선생님들께서 막 너무 붙고 싶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엄청 많이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사람이 지쳐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꾸준히 가서 쌓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일희일비 감정이 막 요동치고 이러지 마시고, 그리고 막 덜덜 떨면서 뭐 많이 하고 이러면 지쳐가지고 안 되니까, 왜 우리 평상시에 집에서 먹는 집밥 별로 그렇게 맛있진 않지만 뭐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가서 엄청 맛있는 거 맨날 먹으라면 못 먹어요, 그거. 그쵸? 그러니까 일상처럼 공부하시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건 괜찮죠. 평소에 공부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 날 잡아서 쫙 많이 하고, 또 보통 하다가 또 날 잡아서 쫙 많이 하고,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게 좀 너무 별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어쩌다 공부를 못하는 날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평상을 유지해달라, 그 말씀을 첫 번째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전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는 선생님들이 기본서 회독하는 걸 좀 말씀드려요. 원래 개론도 기본서 회독을 했어야 되긴 하는데, 개론은 이제 처음이니까 제 강의 듣고 잘 따라오는 거를 강조했었고, 개론은 이제 만약에 지금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 며칠 날을 잡아서 회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한데, 우선은 과정 회독을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책을, 저는 이제 기본서 회독을 하는 방법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선생님들 한 분 한 분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기본서를 좀 비효율적으로 읽고 계신 경향이 많더라고요. 자, 선생님들께서 기본서를 읽으실 때, 제가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기본서를 읽으실 때 우리는 한글 깨치는 음절 학습하는 유아가 아니에요.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일단 빨리 진도를 빼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느려요, 속도가.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요. 딴 생각하고. 그러면 난 왜 이렇게 이 인간이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직한 거예요. 자, 선생님들이 책 읽다가 자잖아요. 이유는 뭐냐 하면 선생님들의 머리는 똑똑한 거예요. 선생님들의 머리는 정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는 거를 쓸데없이 자꾸 내 주인이 읽으라고 하니까 얘가 화가 나는 거예요. 얘가 더 정확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선생님들의 머리는 정확하게 반응해요. 다 아는 걸 왜 자꾸 보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내 마음이 야, 혹시 모르면 어떡하니, 노파심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요, 비효율이에요. 그래서 빨리 읽을 부분은 확 빨리 읽고, 잘 모르는 부분, 진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정확하게 읽고, 이렇게 되면 얘가 안 잔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하고 속도를 빨리 빼야 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여기 32페이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유아교육과정의 특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유아교육과정의 특성 보시면은 첫 번째는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주요 접근 이론이 나와요. 자, 접근 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접근 이론을 본다 이렇게 쓸 때는 접근 이론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성숙주의 나오죠. 행동주의 나오죠. 구성주의 나오죠. 자, 번호 목차가 어떻게 됩니까? 요 1번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위계, 그 다음에 위계는 1이잖아요. 1. 그쵸? 요 괄호 1. 그 다음에 요거를 설명하는 건 반괄호 1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설명하는 거는 또 괄호 2. 그래서 이 같은 계열, 괄호 2로 되어 있는 게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유아교육과정의 크게 주요 접근 이론은
성숙주의, 행동주의, 구성주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는 행동주의 접근까지 지나고 나면, 구성주의 지나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유아교육과정의 특성은 아동중심이라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계화를 시키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읽을 때는 유아교육과정은 생활 배경이 음절 연습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읽으시는 게 아니고요. 이런 내용을 읽을 때는 이렇게 통으로 읽는 거예요. 아시겠죠? 줄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통으로 읽는 거예요. 쭉 스캔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머리가 순간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통으로 쭉 내려오는 과정에 단어들이 막 걸려요. 단어들이 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체적인 구조를 봤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요 밑에 무슨 말이 나올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글자 읽기 연습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글자 읽기 연습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내용 안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는 머리를 반짝 켜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주의적인 접근, 성숙주의적인 접근이 있었으면 우리가 원래 성숙주의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본능적으로 순간적으로 하게 돼요. 집중을 빡 해서. 그러면서 쭉 읽어서 내려가면은 단어들이 걸려요. 단어들이 걸리면서 내 머릿속에서 조합이 되면서 이런 얘기겠구나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건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또 한자 음절 연습하듯이 읽고 있으니까 다 아는 걸 또 보고 음절 연습하니까 얘가 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생각하면서 쭉 지나가다가 그럼 페이지가 빨리 지나가겠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보니까 쭉 봤는데 루소 쭉 지나갔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러면 요거는 자세히 읽는 거예요. 근데 음절 연습하지 마시고 동그라미 치고 밑줄 긋고 이런 식으로 좀 할 필요가 있죠. 이해되시죠?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거고, 교수들은 보통 책을 어떻게 읽냐 하면 다 아는 거잖아요. 이렇게 봐요. 사선으로 보는 게 아마 좀 더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답안지를 채점해도 이렇게 보면 다 들어와요. 얘 모르네, 안에 다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특정 부분만 이렇게 봐도 거의 정확해요. 그래서 교수들 방에 가면 책이 쫙 쌓여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음절 연습하듯이 언제 읽습니까? 그거는 책 못 읽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은 처음에 그렇게 보기 위해서는 구조 파악을 해야 돼요. 처음에 목차가 어떻게 돼 있나 구조 파악을 하고 요 페이지에서 1번 큰 1, 그 다음에 괄호 1, 괄호 1이 괄호 2, 괄호 3, 괄호 4 보고 그 다음에 괄호 1 밑에 있는 반괄호 1, 반괄호 2 이런 거 보면서 처음에 파악을 한 다음에 쭉 통으로 이렇게 훑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단어들이 걸리면서 이게 조합들이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무슨 말인지 알면 그건 아는 거예요. 아니, 단어들이 걸려서 무슨 말인지 알면 내가 아는 거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과감하게 넘어가야 돼요. 혹시 생각이 안 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도를 빨리빨리 빼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쭉 넘어가서 회독을 몇 번 돌리는 게 필요하고, 근데 쭉 스캔해서 내려가다 보면 아예 모르겠는 데가 있어요. 그건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집중을 딱 해서 밑줄 그어가면서 키워드에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 제가 기본서 읽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뭘 외우셔야 되냐 하면 제 암기장 있죠. 암기장을 한 4, 50회독 하면서 다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 처음부터 뜻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생으로 외우는 건 고문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고문이야, 고문.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시냐 하면 그냥 회독을 돌려요. 잘 몰라도 회독을 돌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이제 점점 익숙해지잖아요. 그리고 문제도 풀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어느 정도 알 때 그때 외우는 건 재밌어요.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암기장 회독 돌리시고 지금 외울 거는 뭐냐면 암기장은 통문장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그걸 통문장으로 진짜 외운다고 암송하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회독 돌리다 보면 저절로 외워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범 답안 필사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자, 지금 작년 시험도 보면은 제 시험에서 똑같이 나온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모범 답안 외우신 분들은 거의 그대로 쓴 분들이 많은데, 아니 이지성 강사는 외우지 말고 생각하랬더니 왜 자꾸 외우래? 왜냐하면 아예 모르고 외우는 거는 그거는 안 좋아요. 아예 모르고 외우는 거는 절대 점수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제가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본서 회독도 하면서 문제도 풀면서 생각을 충분히 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제가 글 쓰는 방법 강조하고 이러는데, 글 쓰는 방법도 알고 이론도 알고 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싹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뭘 외우느냐? 기본서를 외우는 게 아니고 문제를 외우셔야 돼요. 문제 유형하고 답 쓰는 걸 외우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시험 점수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서답식 답을 잘 쓰게끔 문장 통째로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되면 사실 이제 시험장에 가보시잖아요. 그럼 저랑은 5천 문제씩 이렇게 푸니까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 가서 멘붕이다 뭐 이런 건 없어요. 다 푼 게 나와요. 다 푼 게 나오므로, 근데 이제 열받는 거는 풀었는데 푼 건 알겠는데 답이 기억이 안 나, 이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끔 다 외우게 해드리는데, 실제 시험장에 갔을 때 창의력을 발휘해서 답을 써야 하는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풀어본 문제를 답을 쓰는 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거예요. 그게 모험이 없어요. 자, 선생님들은 제 모범 답안을 인위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제 강의를 들으면서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그리고 모범 답안만 필사를 해서 외우시는 방법을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어요. 모범 답안을 필사하면서 모범 답안에 제목 붙이고 그것만 모아서 나중에는 회독을 돌리셔야 되는데,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이게 무슨 문제였지?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회독을 돌리다 보면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많이 만나야 돼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내가 필사해본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실제로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러면 외운 대로, 그리고 이제 문제가 약간 변형이 됐다면 외운 거 플러스 내가 조금 이제 몇 단어 추가해 갖고 쓰는 거, 이런 비중을 높여야 문장이 전문성 있게 나옵니다. 한 서너 줄 답 쓴 걸 보면 교수들은 딱 알아요. 많이 아는군, 모르는군 다 나와요. 근데 사실 대학 교수진들 같은 경우에는 외워서 답을 쓰지 않죠. 문장을 쓸 때 이미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전공 지식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써요. 근데 공부 20, 30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1, 2년 하고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외워야 돼요. 근데 기본서를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건 절대 점수랑 연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기본서가 문제로 변형된 걸 봐야 되는데 기본서는 그냥 이해용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직 연초잖아요. 그래서 기본서 회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이해가 가고 나중에 모범답안 필사를 해서 외우는 것들도 선생님 것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될 거는 기본서를 회독을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10페이지 보는데 막 하루 종일 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를 파악하면서 쭉 스캔하고 모르는 것만 보시고, 그리고 문제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시고 모범답안 필사하시고, 그리고 그걸 회독을 돌리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선생님들 우리가 하늘천 따지 하면서 막 진짜 하나씩 다 해가지고 끝까지 외우고 막 정석대로 나가면은 5년 6년 걸려요. 그게 아니고 저는 지름길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답을 쓸 줄 알고 내가 답부터 쓸 줄 알고 이런 공부도 필요하지만은 역으로 하는 공부는 시간을 또 단축해줘요. 설명을 들으면서 해설을 보고 이 문제가 이걸 묻고 있는구나. 비슷한 문제 나오면 나중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금 공부할 게 많잖아요. 최대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거. 제가 하는 방식으로 잘 따라오시면은 초수 합격 많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막 노량진 떠돌면서 방황하잖아요. 그럼 오수 금방 돼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저는 허수를 대상으로 강의하지 않아요. 뭐 허수가 많다더라. 그럼 막 이러는데 저는 허수를 대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해서 올해 붙겠다. 아니면 내년에 붙겠다. 최소한 올해 내년에 붙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베이스가 없는,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는 초수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선생님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지, 빨리부터 하지, 이러시면 안 되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하나부터 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은 일단 기본서 회독하는 방법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잘 따라오시고, 공부에는 왕도는 없기도 하고 있기도 해요. 분명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름길로 가는 공부 방법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그때마다 말씀드릴 테니까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자, 3월에는 기본서 회독, 진도를 넘어서서도 회독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좀 쭉 빼주시고, 몰라도 끝까지 좀 가주시면은, 한번 훑어주시면, 우리 암기장도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